독일의 학자 울리히백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합니다.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다양해졌고 주변 환경도 자연상태 그대로가 아닌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죠. 언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질지 모르고 벽이, 하늘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조금만 뉴스를 보아도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때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관 읽기입니다. 이때만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어느 세월에 저 약관을 다 읽지 싶습니다. 말도 어렵고 길기도 하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고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설명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약관 읽기의 첫 단계, 가장 기본적인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며 약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무엇인가? 보험은 지킬 보, 험할 험자를 써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위험으로부터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미래가 들어가야 완벽한 보험의 개념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위험을 우리가 보장해 줄게, 네가 그 위험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책임을 져 줄게가 바로 보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쌓는 적금과 보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적금은 만기 때 반드시 돈을 받지만 보험은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금은 받지 못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알아본 보험 용어는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보험 계약서에 사인할 때 실수할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계약자와 보험자. 이 두 존재만이 보험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엥? 여기서부터 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럼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건가요? 네, 그래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약자는 내가 매달 돈을 낼 테니 미래에 있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줘 라고 요청을 하는 주체라면, 보험자는 그래 내가 매달 돈을 받아서 미래에 있을 위험으로부터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삼성생명, AIG 같은 보험회사를 뜻합니다. 이 두 존재만이 보험료, 보험금이라는 돈을 건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존재를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반면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계약자가 내는 돈은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자가 주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 료의 한자 뜻이 중요합니다. 이 료는 헤아릴 료자로 재료할 때 쓰는 그 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내고 서비스나 물건 같은 걸 요청할 때는 항상 뒤에 료가 붙습니다. 놀이공원 입장료. 이 입장료를 재료로 삼아서 들어가서 놀이공원이라는 서비스를 좀 이용할게요. 수업료. 이 수업료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수업이라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도 이 돈을 재료로 삼아서 나중에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보험약관에 떡하니 써있는 이 피보험자는 누구냐? 피보험자 용어의 핵심은 이 피자에 있습니다. 이 피자는 입을 피자로 피해자, 피동이라고 할 때 그 피자가 맞습니다. 자, 보험이 무슨 뜻이었죠? 위험으로부터 책임져 줄게, 위험으로부터 보장해 줄게였는데 피는 그것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보장을 당한다,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 대상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자가 나이고
피보험자도 나 자신이라면 내가 나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이 되고, 계약자는 나지만 피보험자는 아들, 딸, 자녀일 수도 있죠. 아들, 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 수익자는 누구냐? 이 사람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던데, 보험 수익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이득을 보는 존재를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자랑 보험 수익자랑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금을 받는 대상을 나의 배우자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 수익자는 돈을 받는 이득만 있지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내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보니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다 같을 수도, 다 다를 수도, 일부만 같고 일부만 다를 수도 있겠네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까지 모두 다 일치하는 경우. 내가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계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험료를 매달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나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신체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그 돈을,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 건강보험이 1번의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일치하는데 보험 수익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가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매달 돈을 냅니다. 무엇을 보장받기 위하여? 나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누가 받냐? 바로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받는 겁니다. 내가 가장인데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받게 해야지 라는 보험이 이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일치하지만 계약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나의 아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성인이긴 한데 아직 어엿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아들이 다쳤을 때 그 돈을 바로 아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신 매달 돈은 내가 내줘야 되겠다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대비할 때 하는 형태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보험 수익자도 모두 다 다른 유형입니다.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매달 돈을 냅니다. 누구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 딸아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외국 생활을 좀 자주 하니까 그럼 우리 딸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남편이 돈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라는 형태가 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는 일치하고 피보험자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내가 보험금도 받을 건데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아들, 딸, 남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내가 내고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게 이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유형을 들으면서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이 가운데 있는 피보험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의 생명에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받으려고 하면 나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으로 제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법 제731조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그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권리는 누가 알아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찾아서 밝혀내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어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실용문 속 국어, 실용문 속 중요한 용어 등을 정의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의 권리를 찾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